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김영윤 TV를 이끌고 있는 김영윤 소장 모셨는데 김영윤 TV도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이 만난다는 게 막 흘러나오는데 진짜 원래 만났다는 거를 들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난 것 같아요. 12일 날 만남을 목격한 분들이 이제 SNS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카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홍오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홍오 연대라는 홍준표, 오세훈 연대. 근데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 한원 연대, 한희 연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두 사람이 그래도 이제 윤 정부 초기 내각 안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또 이제 강력하게 사실 개혁이라는 카드를 끌고 갔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원희룡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노동개혁에서 확실하게 이미지 정확하게 줬고, 그리고 사실 안 나왔어도 되는 카드에 이재명 때라 잡으러, 잡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희생 카드지. 그럼요, 상징적으로 그리고 많이 괴롭혔어요. 아, 그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재명 입술 바짝바짝 마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피해서 도망가겠다고 그 지역에 다시 구성을 해서라도 이제 본인에게 유리한 카드를 조정까지 하면서 원희룡 피해 보려고 드러내놓고 피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러니까 좀 세대한 타격감을 적게 하려고 고생은 좀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띄워줬다, 희생 카드로. 그러면 이 두 명이 탄탄한 게 맞죠, 사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이번에 총선 끝나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빌런의 차담 한 시간, 그때에 약간 뭐 뒷 배경들 중에 또 없는 말 있는 말, 그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것에 이재명이 원희룡의 비서실장 카드에 대해서는 노했다라는 내용. 그게 만일에 사실이라고 하면 반윤에 살짝 발거쳤다. 그렇게 보면 두 사람의 만남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추후에 그 미래 권력에 대한 구도로 둘 봤을 다 때 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부는 원희룡이 좀 더 잘했지. 그럼요. 원희룡이 전국 1등. 그때 지금 수능도 아니고 진짜 생짜로 공부했던 학력고사 전국 시절. 1등, 전국 1등. 그러니까 이게 두로 봤을 때는 이제 완벽히 검증된 원희룡과 그냥 175의 IQ라는 썰을 가지고 있는 한담은. 그건 보질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이해득실을 따져서의 만남도 있고,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12일 날 회동을 가집니다가 아니라 그 도곡 근처에 거기서 이제 SNS 뭐 그쪽에서 이제 목격담으로 또 이렇게 싹 연기 피우는 그런 느낌. 똑똑한 거다. 이게 굳이 막 이준석이나 이런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처럼 언론 불러서 막 설쳐대고 나 좀 메인에 넣어줘, 이게 아니라 숨만 쉬어도 이슈가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요. 네. 저 홍준표는 네. 자기가 어디서 차 마시면은 네. 그거 사진 찍어서 올리는 사람 없어요. 싫어. 지가 떠들어야 그 기사 한 줄 써주지. 한동훈은 도서관에서 책을 봐도 누가 사진 찍어서 올리지만 홍준표가 도서관에서 책 읽어봐요. 저 놓친네 좀 와서 그러고 무슨 사진을 찍어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최근에 도서관에서 또 목격담, 왜 여기서 책을 읽지? 이런 궁금함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읽어도 되는데 저거는 이제 저런 거 살짝 그 즐기는 거 아닌가? 저런 거 누가 사진 찍어서 좀 올려줘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럼요.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집중해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집이 짱이죠. 집이 짱. 아니 그리고 집이 좀 좁은 집도 아니고 타워팰리스잖아. 맞아. 그럼 집이 얼마나 좋아 거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골전도 이어폰이 저 무늬가 저게 많아요. 화제가 됐어요 또. 저 무늬가 많아요.
골전도라는 건 뭐예요? 아, 이렇게 귀에다가 직접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뭐 여기 뒤에 이어폰이 있는데 여기서 음악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래 전도되는 뭐 거예요? 그런 건 같아요. 해고래 전도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에 대한 문의가 또 폭증했다고. 완판남이야? 참. 그런데 좀 잘 생각해 보셔도 저기에 우리가 흔히 가다마 입고 오진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많이 갇혀 있고 이게 그냥 나온 건 아니다. 분명히 알쏭달쏭한 잠행이라는 표현이 내가 코치를 좀 해주면 요 다 좋은데 요 까만 양말 아니에요. 요 운동화에 반양말 정도 가야지. 운동화에 베이지색 지금 면 바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말이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반양말이라고 그래. 우리는 살만 나오든 거든지 아니면은 흰 양말, 면 양말 있잖아요. 아니면 베이지색 흰 면 양말이 요 까만 거 요거는 양복에 입어야지. 요거 운동화 면 바지에는 안 어울립니다. 아니면 진짜 센스를 터지려고 하면 여기 도트 무늬 양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제 그런 건 그쪽의 좀 센스로 가야 해줘야지. 되는데 아무튼 뭐 모든 게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약간 미스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날의 매너도 굉장히 좋았다. 매너 원래 매너도 기본이 좋고 좋으니까. 그 이제 사인 받으신 분도 몇 월 며칠 한동훈 올림 딱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어디 가서 박명동 많이 쓰셨는 거야. 뭐 많이 사인 좀 많이 해줬겠어요. 지난 선거 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지금 이제 뭐 비대위 뭐가 구성되고 전당대회 나오고 막 유승민과 같은 선상에 올려져 있고 하나 걱정하지 마라. 근데 처음에 총선 때에 그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이재명과 차기 대권 주자에는 거의 비등비등했는데 지금 10%포인트 정도가 빠졌어요. 하나 불안할 건 없다. 곧 있으면 이재명의 실각 시나리오가 나온다. 그럼. 이게 재판부 뭐 발로 실각이 되든 아니면 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되면서 요번에 그 검찰 인사 바꿨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장 된 사람이 그거 장난 아니래.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 작살 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지금 눈도 못 감고 발발 떨고 있습니다. 발발 떨고 지금 그 서울대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상황. 그게 쉬는 게 지금 아닐 발발 겁니다. 떨고 있을 거예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10%포인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 둘 필요는 없다. 그럼. 왜냐면 뭐 김동훈이었으면 좀 그래요. 한동훈이잖아요. 이름 자체도 쉽지는 않은 이름이에요. 성도 그렇고 이동훈이었으면 잘 몰라. 한동훈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10% 차이 나는 것에 의미 두지 마라. 그럼. 저는 그렇게 보고 정치권에서는요. 이런 한동훈의 행복. 아까 저기 위해서 알쏭달쏭한 자매. 알쏭달쏭. 네. 목격담이 속출함. 목격담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알쏭달쏭. 것들. 그리고 약간 그 외부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패션 센스도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청바지 핏도 약간 좀 괜찮고. 의도된 이제 노출이야. 그래서 점점 걱정되는 부분도 진짜 자맹을 하려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 이제 뭐 외국에 이제 한 달이라도 여행 가거나 이러는데 꼭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라 나 좀 찍어라 이거 같아. 그래서 한동훈이라서 이동훈이 아니고 김동훈이 아니고 한동훈이라서 괜찮다. 그 정치권에서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권 후보로 나오기 전 그런 정치 행보 입문 전에 정계 입문 전에 그런 것과 조금 그 닮았다. 현상이. 닮았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뜬금없이 개 들고 산책하시면서 그날은 제가 직접 뵌 날 천안함 모자를 딱 쓰시고 이제 두 분이서 건너편에 이제 법원 잔디밭에 이제 산책 가시는데 그날 진짜 이제 대통령 되시고는 얼굴이 환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되기 전에 되기 전에 정계 입문하기 전에 얼굴빛이 너무 안 좋았어요.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얼마나 있었을 고민이 시기야.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진 한 컷이 천안함 모자 이거에 또 보수의 마음을 심장을 막 뛰게 그렇지. 했거든요. 그렇지. 천안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무슨 썰 하면서 저들이 계속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막 몰이 할 때 보수들은 심장이 타들어갔거든요.
말이 되나? 이거 북한 소행이라고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한국은 인정을 안 하네? 그런데 대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사진이 찍혔어.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보수의 이제 새 카드로 나올 거라는 메시지를 준 것처럼 한동훈도 이런 윤석열의 대통령 정계 입문 전에 이제 행보로 가고 있다. 시즌 2를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근데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지금 반윤, 약간 윤과 견제되는 갈등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똑똑하다면 얻을 거는 얻어야죠. 취할 거는 취하고. 근데 이게 반윤 행보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편인데. 반윤으로 시즌 2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반문했잖아요. 그거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검찰을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 찍어내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보수 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든 법무부 장관으로 키워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반윤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 시즌도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조금 옆에서 지금 이게 언론들이 반윤의 지금 행보를 가고 있는 한동훈 이렇게 얘기하지만 큰 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정치학 박사님의 말씀처럼 정치를 보는 시각이 또 다른 깊이가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막 지금 언론에서 이제 몰이하는 그것에서 따라갈 필요도 없다. 근데 뭐 다들 주변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이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영입한 사람들은 사실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원하는 거예요. 그 한동훈을 원하는 거는 진짜 한동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리매김을 위한 한동훈 카드를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금 기민하게 이제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하실 분도 있지만 이상민 그 민주당에서 5선 의원 이번에 6선은 달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분도 한동훈 전대 기운 듯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만나면 각오하라는 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바람몰이를 계속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동훈이 있어야지 국민의힘에 조금 더 깊이 말뚝 박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자꾸 원하는 거지, 진짜 한동훈을 원하는 우리의 보수 지들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한동훈과 친한 사람은 등 떠밀기 할 거예요. 거기에 쏘고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자기 등 떠미는 측근들을 생각해야지, 측근들 말에 휘둘리다가는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리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안에서 자기를 버텨줄 세력이 없다라는 생각에 조금 고민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정치 행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 입문 전의 행보랑 유사하다. 그렇게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 당이 윤석열을 원할 때는 자기들이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호위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윤석열 신드롬하고 지금 한동훈 신드롬하고는 레벨이 달라요. 그때는 워낙 문재인 정권에 워낙 이 열받아 있는 데다가 그쪽에 이재명이라는 또 새로운 빌런까지 나타나가지고 이거 겁도 나는 거야. 막 저게 대통령이 되면 큰일 나는데 이야 이러고 있는데 뭐 한 방 해줄 것 같은 어퍼컷 막 날리는. 정치도 좋아. 덩치도 좋아. 그리고 거침없어. 그러니까 신드롬이 일어났던 건데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근데 한동훈 신드롬은 좀 달라요. 좀 말싸움 잘하고 좀 세련됐고 똑똑하고 이런 거. 그리고 뭐 국민의힘 안에 강력한 경쟁자가 없고 요런 거에 뭐 하나의 인기지 신드롬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신드롬을 하려면 맞아요. 업적을 남겼어야 돼. 법무부 장관 때 사람 하나 죽였어야 돼. 내가 얘기해 죽이려는 건 뭐 유영철 같은 놈. 저 사형시설 점검만 했잖아. 아니 점검만 하고 왜 한 놈도 못 죽였어. 그래. 죽였던가 아니면 이재명을 잡아놓던가 아니면 문재인 수사에 들어갔던가
아니면 부정선거 수사했던가 뭐가 하나 업적을 남길 찬스였는데 법무장관 시절을 쟤네들하고 말싸움만 그건 평론가도 우리 같은 놈들한테 맡기려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그거 하다가 법무장관 끝나고 지금도 그거를 해주면 또 달라져요. 신드롬이 일어나. 근데 지금 신드롬이라는 게 아니라는 게 뭐 가서 책이나 읽고 거리나 할보하고 원희룡이나 만나고 이런 걸로 국민들이 왜 시원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당장 나오려면 당장 나오면 난 안 된다고 보는데 당장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가장 건드리기 민감한 거 앞에 총대 메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 내가 졌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이거 짚어봐야 된다. 이러고 만약에 치고 나오면은 이게 또 달라지지. 오우, 야, 그래! 이러면 신드롬이 있는데, 그런 거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사진이나 어디 가서 찍히고 이러는 거 가지고는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위드훈이가 이제 총선 전에는 한 18,000명의 이제 팬클럽. 많이 늘어났다며. 근데 지금 6만까지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팬클럽의 팬클럽이지. 수준이지 신드롬은 아니다.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 부분에 저는 되게 조금 아팠던 게 이번에 총선 때 사전 선거의 날인 그 부분만 관철시켰어도 그러니까. 달라지는. 내가 기억하기로 한 3번 얘기했어요. 그럼요. 선관위 이거 맞아요. 사전 선거 때 그 투표 관리관이 날인해야 된다. 개인 도장 찍어야 된다. 네네네. 얘기만 했어. 아까 얘기한 난 법무부의 장관일 때 저 사형시설 점검한 거하고 똑같아요. 얘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야. 그걸 관철시켰던가 아니면 관철이 안 됐어. 안 되면 선관위 상대로 싸워야지 지금. 나 이것 때문에 진 거다. 이거 잘못됐다. 이거 다시 선거법 위반인지 헌법 위반인지 따져야 되겠다. 이러고 싸워야 되는데 얘기만 한 3번 하고 관철 안 되면 또 끝. 얘기만 하고 관철 안 되면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철시키는 사람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네. 지금 그게 좋은 타임인 게 법원의 해킹부터 시작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선관위의 북한 해킹은 이미 그것 때문에 5%의 선관위 북한 해킹이 드러났는데 나머지 95%는 뭐 어떤지도 모르는 근데 거예요. 5%에서 1테라바이트. 그래. 테라바이트가 얼마인지 아시죠? 어마어마. 법원 거랑 지금 선관위가 5% 열고 북한 해킹이 드러났고 지금 2년 동안에 1013기가바이트, 그러니까 1테라바이트 넘는 자료가 테라바이트. 그냥 이제 전송이 계속 됐었는데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하니까 국민의힘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국민의힘의 저 선거 사령탑이었던 한동훈이 그걸 들고 나와야 돼요 지금. 아니면 내 말대로 1년간 쉬든가 괜히 사진 찍히고 이러지 말고 센 걸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 조용히 있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렇게 사진 찍힌 다음에 한 달 후에 당대표 나온다? 에이. 그럼 추스리지 못해. 조금 가치 하락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제 뭐 하늘이 열어 맞이한 대통령,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을 때 진짜 영웅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5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절대로 경험하면 안 될 나라가 될 뻔한 것을 정권 교체를 했잖아요. 그때 진짜 그 김민전 지금 이제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그 김민정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교체만으로 반은 했다. 할 일은 했다.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거. 지금 옳은 소리 하는 사람 그 고우신 분 김민정 교수님밖에 안 하는데 그 양반만도 못한 놈들이야. 다 그러니까 지금- 자선이란 놈들 있잖아요. 김민정 교수 이번에 처음 초선이에요. 당선돼. 처음 당선돼. 아직 초선도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국회 했네. 들어가지 않아요. 그분만도 다 못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그 고민정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이번에 초선이라고 정치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진짜 이번 국회가 참 막말이 난무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박사님 정치를 국민들이 안 하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우신 분이 나와서 국민의힘에서 진짜 옳은 소리 혼자 하고 있는데 여기에 힘받아서 베이스 깔 사람들이 확 해가지고 민주당 발의 헛소리들 제대로 막아주면서 이제 한동훈이 들어올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빡 왔을 때 그 구찌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어요. 잔잔바리로 자꾸 사진 나오고 잔잔바리로 골전도 끼고 잔잔바리로 이게 좋은 게 절대 6만 그러니까. 팬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국민적으로 와 하는 뭔가의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유튜브도요. 착각한 사람이 그동안에 몇 명 있었어요. 그 국회의원 나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 구독자가 뭐 예를 들어서 50만, 60만 이렇게 되니까 그 50만, 60만 원은 상당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요. 내 뒤에는 50만 명, 60만 명 있어. 그러면 막 그렇게 해서 내 나가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나가잖아. 그거 착각이라니까. 그거는 네가 유튜버로서 내가 지원해주고 너 구경한다 이거지. 너 정치하라는 얘기 아니거든. 이 한동훈 팬덤 이제 팬클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다른 놈 별거 없고 너 그냥 섹시하게 말싸움 잘하니까 그냥 너 한번 볼게 이거지. 너 대통령감이라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감이라고 몰려왔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이제 팬덤 6만 됐다고 아이 그거 가지고선 가오 잡아 600만이 됐어도 가오 잡으면 안 돼. 600만이 됐어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보수의 입장으로서 나라가 위태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존폐가 갈린 상황이잖아요. 저런 빌런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빌런 이재명. 그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카드가 보수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란 말이죠. 지금은 한동훈. 그러니까 근데 그 지금은 한동훈을 가지고 우리가 달고 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다듬어서 완전 완벽히 보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도 있지만 그의 결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조언을 하면 내가 이제 조언할 자격이 되는 건 일단 한동훈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더 살았어 인생.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은 아니지만 일단 조건이 내가 더 살았고 내가 그래도 평생을 정치학 공부하고 정치학을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선수가 아니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바깥에서. 관찰자로.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내 자격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감히 조언을 한다면 두 가지만 하면은 대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첫째, 네. 윤석열 배반해서는 대권 못 잡아요.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돼. 그렇죠. 보수 우파를 배반해서는 대통령 아니라 할아버지도 안 돼. 윤석열 배반하는 모습을 지금서부터는 아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도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 윤석열 대통령.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 배반 안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무너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여기까지 보니까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한동훈은 그거보다 더 해야 돼 우리보다. 그러면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영웅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영웅의 길은 남이 안 하는 거. 부정선거 같은 거 쑤시면요. 영웅의 길 갑니다. 아니면 진짜 이재명 잡아쳐넣는데 목숨 걸고 나오면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영웅의 길 가는 거 됐고 이제 윤석열은 했어요. 그렇죠. 이재명 때려 잡고 뭐 잡들이하고 난리 쳤잖아. 예, 그리고서 안보 들고 나오고 윤석열은 했어. 그 당시에 대통령 된 사람 다 한 가락씩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다 했어. 전두환도 목숨을 걸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DJ도 그렇고 다 한 가락씩 한 사람이야. 근데 한동훈은 지금까지 한 가락을 한 게 없다니까. 인기, 말싸움, 평론가가 대통령 되겠다. 그거가 아니야. 한 가락 빵. 내가 그랬잖아. 한 놈도 안 죽였잖아. 죽이거나 이재명을 잡거나 문재인을 잡거나 부정선거를 이슈화해서 수사하게 만들거나 넷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찬스를 놓쳤는데 지금 남은 찬스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검찰총장이 아니니까 이재명 문재인 못 잡아요. 지금 남은 찬스는 부정선거와의 싸움. 왜냐하면 직전 선거에 자기가 수장이었잖아. 내가 수장으로 말한다. 이 선거 이상하다. 여러 가지가 이상하다. 이러고 싸우면 영웅됩니다. 그러면 대권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포인트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하면은 취해보자. 네.
전달이 되길. 전달되기를. 전달되길. 잘 좀 전달해 주세요. 김영윤 TV도 여러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